월화수목 토토일,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는 주 4일 근무제. 직장인들에겐 꿈과 같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영국은 70개가 넘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했는데 하루를 덜 일하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물류회사. 일주일에 닷새 35시간을 일하던 직원들은 1년 전부터 나흘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근무 시간만 3시간 줄여서 나흘로 집중했습니다. Plus de temps de m'occuper de ma vie privée, effectivement, enfin de m'occuper de plein de choses, et plus de temps de profiter surtout des enfants, quoi. 직원은 추가로 뽑지 않았고 작년 매출은 한 해 전보다 40%가 늘었습니다. Ces salariés se sentent bien, ils ont une pêche incroyable et finalement ça n'a fait que du bien aux équipes. 영국에서도 이달부터 기업 70여 곳이 주 4일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은행과 병원 등의 직원 3,300여 명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행하는데 하루를 덜 일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과로사회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대기업 히타치가 내년 3월까지 주 4일제를 시행하고 파나소닉도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주 4일제 도입을 지원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지난 2월 날간 주 38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4일 32시간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는 4.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주 4일제 도입이 빨라진 건 코로나 기간 중 재택근무 시행이 일반화된 데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시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I think the kitchen staff have seen maybe about 20 to 30% rise in wages. The service crew, as it's harder to find a service crew. 주 4일제는 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부 가능한 기업만의 이야기란 반박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주 4일제 논의가 공론화됐던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회사들이 주 4일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과로하는 나라입니다.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서 노동시간이 3번째로 긴데요. 이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포괄임금제. 실제로 얼마를 일하든 미리 정해놓은 수당만 지급하는 제도죠. 우리나라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이 사무직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걸까? 뉴스데스크는 오늘과 내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호텔 예약 플랫폼 야놀자. 코로나 상황에서도 30%나 성장해 작년 매출 3,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 직원이던 이승희 씨는 수시로 야근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10시, 11시까지 맨날 야근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 7시인가? 7시 반에 가려고 했더니 상사분이 아직 결산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야근하라고. 야놀자는 1,000명이 넘는 전 직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합니다. 일주일 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에 더해 12시간 연장노동 수당까지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합하면 주 52시간. 법적으로 가능한 최장 노동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일해도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이승희 씨가 회사에서 지원받은 택시비 결제 기록입니다. 새벽 1시 46분, 2시 26분, 3시 2분. 2019년 7월 한 달 동안 자정을 넘겨 택시를 탄 날이 14일,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각 출근 했었어요. 지각한 사람들 명단도 막 돌린다고 하고. 근데 제가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출퇴근 기록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없다. 야놀자는 주 40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라 노동시간은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노동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노동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부 직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들이 일반 사무직들에게까지 그냥 이 제도를 적용합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모든 계열사, LG전자와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전체 대기업의 58%나 됩니다. 많이 일했을 때는 한 달에 한 거의 280시간, 90시간 이렇게 일했을 때도 있거든요. 법정 근로시간이 넘어갔어요. 맨날 30분씩 차관 버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갔다 왔다. 병원 갔다 오셨어요? 일하고 있었죠. 심지어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사무직들을 공장에 투입한 기업도 있습니다. 본인 업무,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밥 먹고 이제 7시부터는 현장에 가서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돈을 못 받는 거죠. 장시간 과로와 공짜 노동을 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된 포괄 임금제. 하지만 대기업들은 없앨 생각이 없습니다. 몇십 시간 정도까지는 그냥 했다 치자. 마치 그보다 덜해도 주는 것처럼 보여서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는 과로를 그냥 했다 치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 초과 노동을 보이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어제 한국 사회의 과로를 부추기는 주범, 포괄임금제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사무직들에게 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따지지 않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일하다 쓰러지더라도 내가 과중한 노동을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산재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죽음들을 만드는 겁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4월 46살 이동주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2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뇌 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연휴라든지 휴가라든지 명절이라든지는 정말 마음 놓고 놀아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하다못해 캠핑을 가더라도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업무를 했을 정도니까. 이 씨는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책임자였습니다. 24시간 서버를 관리했습니다. 유족들은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기록된 이 씨의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44시간. 만성과로의 최소 기준인 주 52시간보다 짧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근무를 오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이 씨의 노동시간은 왜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포괄임금제 때문입니다. 이 씨는 휴일과 연장노동 수당을 모두 연봉에 미리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대표도 이 씨가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대기와 조치를 해야 해 건강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근무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 형태는 항시 대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4시간 대기라는 업무거든요. 포괄임금제는 과로와 공짜 노동의 주범입니다. MBC가 지난 1월 보도한 현대차 디자이너 고 이찬희 씨도 포괄임금제로 일했습니다. 이 씨 역시 공식 노동시간이 산재 기준보다 적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일했을까? 현대차가 MBC 보도 이후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진상조사 보고서. 이정식 현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수 신분으로 참여했습니다. 컴퓨터 포렌식 등을 통해 휴일에 출근해 회사에서 밤을 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씨가 직접 입력한 근무 기록엔 이 시간은 빠져 있습니다. 벌써 딱 야간 특근 최대한 줄여주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찍기 힘들죠. 누가 거기서 나 야근 이러고 찍겠어요.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신청 자체를 거의 안 하는 못하는 분위기인 거죠. 시간의 근무를 올리지 마. 아니면 이런 걸 왜 올려? 그냥 고정호투 받잖아. 이렇게 노동시간이 누락되면 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사라집니다. 또 엄밀하게 근태 기록을, 출퇴근 기록을 안 하게 되면서 실제로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할 때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못 받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오히려 이런 식의 유연한 노동을 확대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이 포괄임금제 법률 위반을 방치한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포괄임금제 폐지 그리고 법률적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죠.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